잘 보이시죠? 네. 어, 제가 이 일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와이 매너테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3년 8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만 3년 되는데요. 전 사실, 이따가 나오겠지만, 2023년에 메나테크를 만난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원가입을 한 건 2023년 8월 29일에 하게 되었고,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MBA가 시작되었어요. 네, 저는 그 회원가입하던 날에 바로 사업의 제안을 받고, 제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8월 31일인 이틀 뒤부터 MBA를 듣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시스템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Q 실버 ED를 달성하게 되었고, 2025년 8월에 Q 골드 ED로 2년 만에 월 소득 200만 원 되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 UPD, 그리고 4월에 QPD로 메나테크에서 말하는 성공자, 첫 번째 성공자 직급에 제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누리게 되었고요. 제가 이 스토리에 앞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된 이야기들을 먼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20살에 메나테크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까 전에 이화진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 엄마는 24년 정도 미랄 학교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학교에 이제 양호 선생님 보건교사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의료인으로 계셨었다 보니 어 이제 간호사 출신인 저희 엄마한테 이제 의사이신 저희 삼촌이 이 메나테크를 소개하게 되었고요. 소개하실 때에는 너희 학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뇌영양제가 있다. 그래서 너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소개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강의장을 다니면서 이 엠브로토스와의 만남이 너무 진하셔서 집에 와서 막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와 저희 오빠와 남동생 저희가 삼남매인데 저희 세 남매는 삼남 그 엄마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우선은 하시는 말씀 되게 허황되다고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혈기왕성한 이제 20대 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약간 이런 시선이 되게 컸었던 것 같고요. 아들들과 다르게 저는 엄마가 이상한 데 빠졌으면 내가 엄마를 구해야 돼라는 약간 그런 정의감에 의해서 엄마와 함께 이제 메나테크 본사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네, 제가 처음 그 메나테크 본사 그때는 이제 삼성동에서 그 강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삼성동에 있는 강의장에 가서 들었던 내용은 허무맹랑한 소리 혹은 정말 허황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뭐 과학 쪽에 엄청 능통하거나 막 거기 재능이 있던 이과 출신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아,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고 이 제품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엄마가 메나테크 강의를 들으러 갈 때마다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따라다녔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GIP 성취로 인해서 제가 발리를 같이 간 경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나테크와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22살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메나테크는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엠브로토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뭐 사업과도 당연히 거리가 멀어졌고 제품을 제가 뭐 꾸준히 먹거나 이러진 않고 이제 그냥 저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25에 귀국을 하게 되고요. 이제 26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갖게 돼서 올해로 지금 11년 차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웨딩 플래너란 직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31살에 결혼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32살에 12월로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사실 저는 그때 되게 노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되게 결혼도 늦게 했고 그리고 엄청 노산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요즘 출산의 나이 연령에 비하면 사실 되게 젊을 때 낳은 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약간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서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었고,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뭐 병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조차도 그냥 임신할 때 불편하면 오세요라고 가볍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생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무배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무배란이다라는 생각조차도 그 개념 자체도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생리를 언젠가 하기는 하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임신을 하고 싶다고 가서 말씀드렸을 때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바로 배란 유도를 하자 해서 생리가 나오게 하는 주사, 배란이 되게 하는 주사, 이런 약물과 주사들을 통해서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그 약물이 얼마나 내 몸을 망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맞으라고 하니까 맞았고, 그렇게 해야지 아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의지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7주 정도 됐을 때 하혈을 해서 이제 유산 위험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한 달 넘게 집에 그냥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었고요. 27주, 28주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복통으로 또 응급실을 가게 돼요. 근데 그때는 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언제 아기가 출산돼도 이상할 게 없다고 고위험 산모 병동으로 저를 이제 입원을 시켜서 한 5일간 제가 입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5일간 입원을 하면서 수많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좀 약간 멋쩍어 하시면서 염중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그래도 수액을 맞으면 염중 수치는 낮아졌다. 원인이 뭔지는 찾지 못했는데 아마 뭐 그 노로바이러스나 아니면 장염 같은 게 지나간 건 아닐까 하고 추측은 한다. 하지만 원인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저를 퇴원시키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뭐 좋아졌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도 좀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응급 제왕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이제 자가 호흡이 조금 쉽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전원해서 아기랑 저랑 떨어져서 열흘 정도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전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리원도 저 혼자 먼저 들어갑니다. 아기보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병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는 성장하면서 다 좋아졌고 아직까지 이제 심장이 구멍 때문에 추적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던 아이다 보니까 좀 면역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유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주 감기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엄마가 어, 지우한테 엠브로토스를 먹여보면 어떻겠니? 라고 다시 제안을 해주셨고 그때 맞다 우리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엄마가 사 먹고 있는 그 분을 연결해 달라 라고 하면서 제가 노주영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주영 스폰서님이 저를 만나서 이제 엠브로토스도 저에게 이제 어, 설명해줄 제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업을 해보는 거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 34세부터 37까지 제가 지금 3년간 이 메나테크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년이 좀 되지 않은 시점에 QPD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제가 출산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아이를 갖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무배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둘째 아이는, 완전한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우리 힐린을 통해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왔고, 저희 남편까지 클린을 하면서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와서 지금은 정말 완전 100% 자연 임신으로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기간 동안에도 아이에게 큰 문제 없고,
하혈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게, 어, 당연히 이제 저의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임신 기간 동안 정말 제품을 많이 먹어요. 그전에는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제품을 많이 제공했다면, 임신한 이후로는 아이고 남편이고 제가 먹는 거에 엄청 집중해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요즘 이제 오프라인 미팅 가면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제가 그 첫째 아이 때는 피부에 염증이 올라서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몸이나 얼굴에 엄청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임산부 맞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우리 제품이 정말 날 이렇게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인생의 타임라인 중에서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학을 갈 때 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2011년도 대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대지진이 나서 막 그 방사능이 유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 결혼하기 전까지 저의 수입은 그래도 500에서 700 사이로 20, 30대 여자들이 벌기에는 굉장히 고소득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반이 아니라 거의 뭐 진짜 5분의 1 정도 뭐 100만 원 벌 때도 있고 200만 원 벌 때도 있고 뭐 예식이 없으면 그달은 그냥 패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한참 사업을 할 때는, 시작할 때는 저희 남편이 정말 잘 벌었었어요. 저희 남편은 우동 가게를 하는데, 그때는, 가게를 하나 더 늘릴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 두 번째로 오픈한 왕십리점이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집에 재정 문제가 생기면서, 아, 내가, 어,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현실도 보면 예전에는 24살, 26살, 뭐 빨리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만 19살에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빠른 시기에 이제, 어,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60세, 65세에 정년이 보장되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27, 30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30을 훌쩍 넘기고, 그 취업 재수생, 삼수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짧아진 돈 버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고, 그런데 퇴직은 45세에서 50으로 굉장히 또 이것도 축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득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정말 15년, 20년 정도밖에 안 될 만큼 굉장히 짧은 시기로 줄어들었는데 생명은 의학의 발전으로 굉장히 연장이 돼서 100세 이상을 살 걸 모두가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린 이 격차를 줄여야 될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룰이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김연아 선수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이 김연아 선수의 이 피겨 스케이팅의 금메달 시기를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해요. 근데 아사다마오가 그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기술이 있다, 최고의 난이도의 기술이 있다라고 극찬을 받던 선수였는데 2010년 올림픽 채점의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그 변화한 시스템에 맞춰 김연한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점프의 완성도를 높이는 걸로 인해서 단 하나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아사다 마오보다는 전체적인 예술적인 점수가 높아졌던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스포츠계에서도 사실 룰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또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많은 룰들이 변화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거기서 도태되고, 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또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빅블러 시대라는 거예요.
빅블러 시대는 이제 경제 용어인데 점점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기업들은 원래 굉장히 명확하게 전자의 그 파트 그리고 금융의 파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경계들이 점점 흐려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브폰이라고 해서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해서 통신 쪽을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컬리나 이제 뭐 그 쿠팡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마트와 이런 그 마트들을 위협하고 지금 홈플러스는 이제 아예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쿠팡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OTT까지도 지금 엔터테인먼트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우리 빨간 펜.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책 때문에 빨간 펜을 좀 이렇게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키 성장 거를 파세요. 키 성장 영양제를 그렇게 권하시고 막 선물로 막 샘플 넣어주시고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 자기들의 고객이 된 사람들에게 어, 또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거.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인구가 축소가 되고 있고 저출산의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작아지는 파이에서 자기들이 더 많은 그 이익을 얻으려면 그런 경계를 없앨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환경과 이제 기후의 변화에도 그런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블러 현상에 우린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맨아티클을 통해서 알게 된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사사분면이에요. 부자 아빠, 이제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경제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20대 초에 이 책을 먼저 읽어봤는데 21세기형 비즈니스는 제가 맨하테크에 와서 처음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봉급자와 전문직 그 자영업자는 이 노동 수입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저는 전문직인 이제 웨딩 플래너를 했었고, 저희 남편은 우동 가게인 자영업자를 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이 노동 수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 시국에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되고,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데, 전 대체 인력이 없었어요. 이 플래너라는 직업은 그 신랑 신부가 그 회사를 보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 대신 가준다고 해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인력이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타격감 있게 왔어요. 아, 이게 나에게 수입의 제한도 주고, 나의 그 시간적인 자유를 주지 못하는 엄청난 제약이 있는 직업을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자영업자인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편의 가게 근처에서 저희가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만 더 멀어져서 30분 이상의 거리로 가게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장님께 전화가 왔을 때, 뭐 동파가 일어났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이럴 때 남편이 가게로 빨리 가야 하는데 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멀리 저희가 가게 근처를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노동 수입의 한계이고 우리가 시간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직업군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 수입을 얻으려면 이 비인 사업가, 그리고 아인 투자가가 있는 이 비사분면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투자가가 되기에는 사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엄청난 공부도 많이 해야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의 사업가가 된다면 내가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시스템을 만들 능력은 없고, 시스템을 이제 누군가에게 사거나 그거를 이제 빌려서 해야 할 때, 사실 프랜차이즈도 결국에는 그냥
일개 자영업자밖에 안 된다는 걸 전 남편을 보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시스템을 내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내가 제대로 된 사업가로서의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이 자산 수입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저의 상황들을 통해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B2BCF라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 우리가 이 수익을 자산 수입의 형태로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사다리가 되어줄 메나테크 사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저의 위기, 그 감을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웨딩 시장의 한계,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한 한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는 저의 시간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1인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나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맞춰서 제가 되게 유의 깊게 봤던,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프로슈머라는 거였어요. 사실 되게 많은 젊은 친구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인플루언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인플루언서랑 유튜버도 그냥 콘텐츠를 통한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TV로 광고하는 걸 샀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누군가의 그 삶을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로 이제 보게 되고 내가 공감하게 되는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한 제품들을 나도 그녀처럼 살고 싶어서, 그처럼 살고 싶어서 그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일반인들이 인플루언서 유튜브를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연예인들이 유튜버랑 인플루언서의 시장으로 뛰어드는 역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이 프로슈머의 그 시장이 사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크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는 게 자산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특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플래너들도 모든 플래너가 SNS를 해요. 하지만 비슷하게 시작했어도 그 계정에 확 뜨는 사람들은 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플래너가 제 친구인데 달라요. 그냥 찍는 것도 다르고, 올리는 것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분명히 같이 찍었거든요. 같은 모델을 찍었는데, 올려놓은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 재능의 영역이 굉장히 있고, 특수한 몇 명이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셀러도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좋은 그런 한정판들을 내가 사서 재판매하는 유통 프로슈머들인데, 요것들도 가격 차이의 수익이 되는 거지만, 전 이거는 좀 철저한 그러니까 노동 수입에 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오픈런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한계들이 있는 거를 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평범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전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특출난 몇 명만 가능한 거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가 유통망에 되어서 한다는 것이, 어, 내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그 관계들을 통해서 이게 인쇄 수익이 된다고 하면 저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평생에도 지루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메나테크 사업을 나의 이제 다음 어, 시작 단계는 투잡이었지만 나의 노후를 향한 다음 잡으로 삼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메나티크 사업은요, 건강을 위한 솔루션을 먼저 제공해 줬어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많이 건강해져서, 작년 1년간 병원을, 소아과를 딱 한 번 갔어요. 수족구 때문에. 수족구는 걸리면 그 증을 받아야 돼서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족구입니다를 확인하러 가고, 그다음에 수족구 나왔습니다 확인하러 가고. 근데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보통
치료하는데 걸리는데 저희 아이는 만나풀과 엠브로토스를 열심히 먹고 3일 만에 수족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엄청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우리 가족의 건강의 솔루션을 준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해준 그런 회사고 제품이다라는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망설임 없이 누구한테 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플래너를 하면서도 정말 결과물이 안 좋은 스튜디오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추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신부님이 아무리 그게 좀 예뻐 보여라고 가져와도 실제랑 달라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메나테크의 제품은 어디 가서나 너무나 당당하게 이거 먹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좀 꾸준히 드셔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 매력이 있었고 풍요로 가는 그 복리형 자산 구축이라는 것이 제가 두 번째 매력을 느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까지도 저에게 굉장히 이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에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걸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가족의 건강을 살리게 한 것은 이 3대 과학 저널에서도 소개된 글리칸입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글리칸은 정말 세포끼리 서로 소통하는 우리가 와이파이나 그 5G 데이터가 안 터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고 싶고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포털이 무성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다 보니 서로 인지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쁜 적을 공격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내 몸에 그런 균형과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나니 저희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 꾸준히 먹고 있고 그리고 저도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공의 노하우를 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후원하고 있는 분이 이제 타사에서 한 2년에서 3년을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2년, 3년을 자기 모든 인맥을 정말 갖다 바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인맥을 스폰서한테 다 연결을 했는데 그 연결이 다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그 2, 3년 동안 정말 일도 그만두고 여기에 몰입을 해서 했을 때 평상시에 번 소득이 5만 원에서 10만 원에 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의 성공 시스템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보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해요?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스폰서랑 파트너랑 그 한 팀으로 돼서 이게 성장하는 게 정말 가능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놀라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 사업에 이제 조인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메나테크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 시스템이지만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보상이 정말 다른 타사보다 훨씬 견고하게 네트워크를 짤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는 거를 제가 그분을 후원하면서 역으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레그만 있어도 실버 PD라고 하는 그 1,500만 원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개인 사업이지만 동시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으로 이루어져서 팀워크가 함께 돼서 성장을 하는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가 굉장히 이 네트가 쫀쫀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손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지 그 뭐지 서로의 팔목을 잡아야지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메나테크의 보상이 마치 이렇게 팔을 잡는 것처럼 서로의 손이 아닌 팔목을 잡아서 서로가 그것을 끈끈하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가고 우리가 성장을 할수록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세도 얻고 이 관계의 축복까지 같이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상속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 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8개국이 다 동일한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6가지가 기본으로 있고, 첫 팩 주문 보너스까지 생각하면 한 7가지 정도의 보상 플랜이 있는데, 이 경험을 전달하는 매출로 이어져서 얻게 되는 그런 보상과 리더 양성의 인세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게 아까 그 타사에서 일했었던 분이 놀라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 회사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좀 다르네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는 네트워크는 안 해라고 생각했지만 아, 담비 씨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가능할 것도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나테크의 보상은 어디 가셔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쫀쫀하게 잘 짜여 있고 업계에서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돈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월급으로 주어지는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여행 보상이 있어요. 웨딩 플래너들도 여행 보상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신혼여행지로 가고 그 신혼여행에서 쓰는 그 숙소를 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여행을 가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값은 제가 내야 돼요. 비행기 값은 제가 내야 되고,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그 굉장히 많은 뭐 몰디브부터 해가지고 모리셔스에서 되게 많은 나라들 다녀왔는데 그 처음에 GIP를 저 스텝오버 GIP를 이제 먼저 가게 됐는데 GIP에 대한 기대가 그냥 쏘쏘였어요. 왜냐면 전 많이 가봤으니까 뭐 비슷하 거기서 거기 비슷하겠지라고 느꼈었는데 정말 어 제가 선물 때문에 쓴 돈 이외에는 한 푼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시간 있는 거는 사실 자유시간은 너네 돈 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유시간에 있는 식비까지도 회사가 챙겨주는 그런 배려를 보았고 매일 저녁마다 문고리에 제품들을 걸어주는 걸 보면서 아, 이 사업자들을 굉장히 예우하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GIP의 또 사진들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2년 전이에요. 2년 전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고 지금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은 가족 같아 보이죠? 근데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 그 만나드림 팀의 영리더들인데 영리더를 셋이서 한컷 찍으라고 저희가 찍은 건데 이렇게 저희 아이도 그 누나 무릎 위에 아무렇지 않게 좀 앉아 있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듯이 이 친구들이랑 또 식사하고 우리가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 가족 여행으로 이렇게 해외를 같이 나와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던 굉장히 귀했던 기회였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희가 공항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좀 찍은 사진, 그리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희 아이까지도 열심히 점프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저희는 가족여행으로 저랑 남편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 갔는데, 어떤 분들은 언니와 여동생이 같이 왔고, 그리고 오빠네 부부랑 같이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저는 이때 무엇을 느꼈냐면, 우린 다 성씨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 다르지만, 사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때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처음에는 좀 되게 귀찮아했거든요. 자꾸 모이라 그러고, 자꾸 사진 찍으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같이 웃으면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최근에는 어떤 저희 팀 모임에서 아유 이제 여기가 친정 같네 막 이런 처갓집 온 것 같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팀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HMD 식구들과 함께 저녁 만찬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 성취를 한 사람들에게는 또 성취 선물을 그 메나테크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취 선물을 받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 여행 기간이 생일이었어요. 둘 다 저희가 생일이 하루 차이거든요. 제가 3월 22일이고 저희 남편이 3월 23일인데 딱 그 여행 기간 안에 이
저희 생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여행 기간에 생일인 모든 분들을 앞에 초대해서 이제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멋진 케이크랑 함께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있는 생일자 분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는 탑리더 스폰서님의 방에서 함께 애프터를 하는 그 사진인데 이제 또 맛있는 과일, 열대 과일들을 또 이제 우리 탑리더 스폰서님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가 그 나트랑의 뜨거운 밤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스텝업으로 이번 연도에 이제 마카오 간 걸 같이 소개하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국내로 갔던, 그리고 이제 캠프의 그 형태보다 세미나의 형태가 더 강했던 이제 스텝업이 올해에는 이제 마카오라는 곳으로 이제 저희가 떠나게 되었고요. 그때 저희가 비가 오는 날씨였어요. 우기여서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도 저희 우산을 다 내려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진을 찍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도착하자마자 사실 2박 3일이란 짧은 여행이라서 하루 종일 관광지를 돌아다녀도 굉장히 힘들거나 피곤할 수가 있고, 또 우산을 쓰고 비가 와서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찌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정말 너무나 다들 삼삼오오 행복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경 앞에서도 사진 찍고, 분수쇼를 보는 이 호텔 앞에서도 사진을 찍고, 우리가 타워에 가서도 사진을 찍고,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랑 남편이랑 단둘이 찍은 사진인데, 제가 코로나 때 그 결혼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도 거제도로 갔었고, 해외여행을 남편이랑 단둘이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트랑은 또 저희 아이랑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 스텝업이 감사하게도 아이는 데리고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핑계를 삼아 저희 시댁에 저희 아이를 맡기고 저랑 남편이랑 정말 신혼부부처럼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그 사장님들이 해외여행 처음 간 커플이라고 신혼부부 여기 서봐 막 하면서 이 에펠탑 앞에서도 사진 찍어주시고 막 빅뱅 앞에서도 사진 찍어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는 마카오로 갔지만 마치 유럽으로 신혼여행 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또 제가 임산부라는 것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과 추억들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전 이 2박 3일이 2박 3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한 3박 4일, 3박 5일 된 것처럼 굉장히 길고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영상이에요. 제가 신혼여행 이후로 이렇게 남편이 저랑 딱 붙어서 튜브를 타는 게 처음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랑 남편이고요. 이건 저희 팀들. 찍어야 한다고 하는 곳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네, 영상만 봐도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남편이 신혼여행 이후로 저렇게 딱 붙어가지고 튜브를 탄 게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했어요. 남편 신는데 제 표정 별로 안 좋은 거 보셨죠? 막 임산부도 배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남편 되게 신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수영을 하는 사진들도 남기고 우리 팀 사장님들이랑 함께 또 이렇게 추억을 남기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어느 때는 신혼부부처럼 하지만 우리가 여기 다 함께 그 팀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사진이 민망스러운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스텝업을 죄송해요. 스텝업을 갔을 때는, 그러니까 GRP를 갔을 때는 그 애프터로 가는 자리 안 갔어요. 아까 전에 정일자 스폰서님, 강영수 스폰서님 방에서 애프터 할 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는 자기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아기도 있었긴 했지만 안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스텝업 때는 남편이 자고 있는 것 같길래 혼자서 주섬주섬 애프터를 하려고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데 어느새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이러니까 자기도 가야지 않겠냐면서 따라 나와서 애프터를 끝까지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PD 남편이 되더니 이제 사업에 조금 사업가의 자세가 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누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누구나 시간은 걸릴지라도 이 시스템 안에서 한 사람이 리더로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이 두 여행을 통해서, 여행 보상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 서밋은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봐서 제가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저희 이제 2027년도에 이제 피디 서밋으로 이제 동유럽에 크루즈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즈 여행에 제가 또 몸을 실어보고자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이 PD 서밋을 제가 또 목표로 열심히 이 한 해를 줄기차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나테크의 가치는 나눔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그 회사들이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곳들도 많은데 이 메나테크 같은 경우에는 M5M 재단을 통해서 그 500만 명의 회원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의 5세 미만 5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미음 같은 거 주는 거는 되게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영양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 그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제가 오래 몸담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그쪽으로 지금 많이 섬김을 하고 있어서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100이면 100 질환에 시달려요. 근데 아무리 큰 대학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두통, 관절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 어린 나이에 그 영양실조를 너무 심하게 겪다 보니까 생긴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질병명을 알 수 없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 사람은 술 안에 있지만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삶들을 건강적인 측면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M5M이 하고 있는 이 나눔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 사업으로 이 메다테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 큰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전달해 나가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수많은 이야기들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8월 29일 날 회원가입을 하고 23년 8월 31일에 MBA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시스템을 항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성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이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HMD는 이미 성공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룹이고 이 HMD에 있는 이 시스템을 따라갔을 때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많은 선배 사장님들이 이미 확증하셨고 그거를 다 이뤄내셨고 저도 그 길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혹시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스템을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신다면 아마 1년 뒤, 2년 뒤에는 저처럼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노라라고 당당하게 누구보다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스템 안에서 많이 만나고 거기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더 많이 성장하는 사장님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